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시장에도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중국발 AI 쇼크와 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한 주의 출발을 또다시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4% 넘게 하락하며 6,5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중 한때 6,800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래 낙폭을 가파르게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 분위기는 더 좋지가 않았죠. 오늘 코스피보다 먼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결국에는 5% 넘게 하락하며 750선이 깨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차질에 우려감이 더해지며 오늘 브렌트유가 40일 만에 $90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시장의 부담감이 커지고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짚어보시죠.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 라운지 시가갭 전략의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월요일에 참 기분 좋게 맞이하고 싶지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속절없이 하락하는 시장이 좀 야속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 버텨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고 또 기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인사와 함께 전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많이 이제는 주식을 그만하고 싶으실 정도로 너무나 힘드실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성 폐허 같은 그러한 금융시장이지만 저는 용기를 다시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 인내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금융시장에 있어서 위기는 늘 기회였기 때문이죠. 가장 큰 상승은 가장 큰 폭락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확인해 봤을 때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한 2.5% 정도 이렇게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만큼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투자 전략들 반등장에 빠르게 수익이 날 그러한 전략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서요.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대범투자자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 보셨겠지만 저는 저만의 좀 특화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금융공학을 전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장을 데이터로 철저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구현한다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가갭을 활용한다라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방송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가갭이 뭐냐면요, 주도주의, 대장주의 첫 신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시가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전날 종가와 오늘 시가는요, 뭐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니까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시가가 전날 종가 대비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가갭이다. 전날 종가와 오늘 시가와의 이 가격 공배, 이 차이를 저는 시가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가갭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라면은 주도주로 발생될 수 있냐? 저는 4%다. 4%의 시가갭이 발생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시가가 4% 이상, 1%, 2%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4% 미만의 그러한 시가갭은 그냥 미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서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단순한 변동성이다. 그런데 4% 이상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시초가부터 나온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기업에 호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갭은 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은 그것을 활용해서 전략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6월 9일 날 이날 전날 대비해서요. 이렇게 시초가가 노란색으로 갭으로 뜬 게 보이실 겁니다. 무려 5.89%나 급등하면서 출발했고 그날 종가는요. 18%나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그날 6월 9일 날 개장 전에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를 2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라는 이러한 호재성 정보들이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갭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시가갭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돌파 갭과 눌린 갭을 잘 보셔야 된다. 먼저 돌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라면은요.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장중에 돌파하는 게 있고 시초가 자체를 아예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시가 자체가 떠 있는 이러한 돌파가 더욱더 힘은 강력하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파 갭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돌파 갭은요. 주식에는 이 저항선이라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장기간 이어진 두세 달 동안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이라던가요. 아니면은 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매물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구간을 우리는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시가갭이 나오게 된다면 돌파 갭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추세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가격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제가 뭐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주식 언제들 많이 파시나요? 언제 많이 팔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제가 질문을 물어봤을 때 많이들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 뭐 이 지긋지긋한 주식 몇 년 동안 물려 있다가 본전 왔을 때 판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돌파 갭이 발생되고 나면요. 오늘이 신고가예요. 저항선을 뚫었잖아요. 오늘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입니다.
모두가 수익이기 때문에 빨리 팔지 않아도 되겠죠. 수익을 좀 느긋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은요. 천장이 열린다고들 합니다. 천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갭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돌파갭 사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죠.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자, 지난 6월 15일 날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보이시죠? 그 뒤로 이렇게 상승 탄력이 확대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뒤로도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부분 이렇게 시가갭이 두 번 더 나왔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돌파갭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나오고 나서 54.9%라는 큰 상승률 빠르게 나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눌림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무너질 때는 신고가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아무리 멋진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큰 상승 후에는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기는 이런 횡보 기간이 나오죠. 이런 눌림 구간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어느 날 갑자기 20일 이평선, 이게 보라색이 20일 이평선인데요.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생명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선입니다. 왜냐면요, 20거래일이죠.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이기 때문이죠.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다. 이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어느 날 이렇게 눌림 갭이 발생되고 난다라면은 저는 그것을 하락 추세가 멈추고 조정이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다, 신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눌림 갭을요. 지금 같은 급락 구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지금은요. 상승장 당연히 아니죠. 옆으로 기는 횡보장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 아니에요. 지금은 역사적인 대폭락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대폭락장에서는요. 모든 지수, 모든 종목들 다 무너지죠. 당연히 다 무너지고 이렇게 추세가 꺾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락폭이 적어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이렇게 4% 이상 눌림 갭이 발생된다라면은 저는 이것을 좀 변동성이 축소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최소한 하락 구간에서 급락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신호로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의 이 시가갭 전략은요. 종목에 강한 것도 확인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눌림갭 사례로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이죠. 후성. 이 기업이 6월 5일 날 20일 이평선 빨간색 보이시죠? 20일 이평선에서 갑자기 이날 이렇게 전날 대비해서 시초가가 급등하면서 6.6% 급등하면서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요. 이날은 6월 5일 날은요. 이날 지수가 코스피가 5% 넘게 폭락 연동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지만 그 뒤로 이렇게 빠르게 6거래일 만에 무려 102%라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 갭과 눌림 갭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갭만 확인하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성격이 그다지 그렇게 까다로운 성격은 아니지만 저는 주식에서만큼은요 굉장히 냉정하고 까칠하고 엄격한 그러한 기준으로 주식을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피땀 흘려 번 소중한 고객님들의 자산을 지키는 게 저의 사명이고 그러한 자산을 웅장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세 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된 종목만 공략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시가갭이에요, 시가갭. 시가갭은요,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 주도주인지 아닌지,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갭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오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들어서 나왔는지, 이걸 통해서 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펀더멘탈로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가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렇게 투자의 3대 요소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내재 가치에 대해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근접하게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 전공했잖아요. 금융공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제 공부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러한 방법들 모두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거 두 개는 기본이고 그리고 저는 또한 모멘텀을 봅니다. 모멘텀이 뭐냐면요. 주가 상승의 촉매,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1번과 2번만으로도요. 저는 어차피 올라갈 기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 김대호 전문가는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냐,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있냐, 이러한 것도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거 모멘텀이라면은요, 이거 뭐 테마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테마랑은 전혀 다릅니다. 테마는요,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테마를 받으면 이렇게 수직 상승하죠. 그러고 나서 테마가 소멸되거나 조금이라도 악화되기만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수직 급락이 나오는 게 바로 테마주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주에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모멘텀은 뭐냐면요. 모멘텀은 주가 상승의 그런 원동력으로만 작용될 뿐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이게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더 빠르게 주가 상승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려면요. 저는 최고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러한 것들 다 전부 다 면밀하게 보셔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장,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장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갭상승, 4% 이상의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집중된 종목. 거래대금이 실려야지만 시세의 연속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갭상승과 거래대금이 집중된 종목을요. 한 번에 검색기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HTS, MTS 모두들 사용하시죠? 거기에 있는 그냥 기능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 간단하게만 입력하면요. 뭐 1분이면은 다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색기도 좋지만 저는 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트 많이 보잖아요. SK스퀘어라는 기업이죠. 자, 갭상승 신호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차트의 위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보이시죠? 4% 이상 시초가가 급등하면서 나온 그 시기를, 그 날을 이렇게 제가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그냥 종목만 치시면 돼요. 종목만 치신다라면은 자, 이렇게 어느 종목이 강한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게 몇 개나 나왔는지, 우하향하는 기업들, 당연히 이러한 시가갭들 별로 안 나왔죠. 어떠한 기업들 피해야 되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공부방의 입장에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 네, 또 전문가님의 공부방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발생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둡고 힘든 7월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급락 후에 찾아오는 반등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님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기회들 시청자분들은 놓치지 않고 찾으실 수 있도록 시가갭 전략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파 갭과 눌림 갭 그 두 가지 전략을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로 대호갭 검색기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큰 호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호갭 검색기, 시장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 예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든든하게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매주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 시간에 4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대 2자릿수 상승률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반등할 때도 힘이 강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공략주로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앞서 짧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 돌파갭과 눌림갭 실전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하고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방송에는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아가지고 저의 기법에 나오는 종목들이 과거에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MLCC와 함께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자, 4월 8일 날요. 4월 8일 날 이렇게 긴 박스권을 마치고 이렇게 갭이 나왔죠. 돌파하면서 돌파갭이 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시가총액 150조 원까지 크게 올라갔던 그러한 기업이죠. 무려 7.2%나 급등하면서 나왔는데요. 자, 원래는 단순한 부품주였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FCBGA를 통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슈퍼 리레이팅이 나왔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 시가갭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SK하이닉스인데요. 시가총액 1등, 2등을 앞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업이죠. 자, 4월 14일 날요. 이 긴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갭이 나왔죠. 돌파 갭이 나오고 그 뒤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가 무려 5%나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포착되고 종가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이 170%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K죠. 반도체 장비주죠. 4월 15일 날 이 종목도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돌파 갭이 나오면서 이렇게 148%라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돌파 갭이 나오고 나면 상승 추세가 가속화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PSP죠. 반도체 장비주죠. 고압수소 어닐링 만드는 장비 기업이죠. 6월 9일 날 이번엔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갭이 눌린 갭 발생하고 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M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식각 장비주 기업이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겠죠. 6월 14일 날요. 이렇게 빨간색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눌린 갭이 발생되고 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 포착되고 나서 75%라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장비주죠. KC텍.
6월 9일 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눌림 갭이 발생되고 나서 그 뒤로 87%라는 빠른 놀라운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없이 대응하다 보면 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은 줄이고 앞으로 나올 반등의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힘이 강한 종목들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단기간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상승까지 올라왔고 모두 전문가님의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직접 포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 차트에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승의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동안 투자 기준이 없어서 고민이 됐다.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 빨리빨리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시장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좀 떨어지는 건지, 8,000피, 9,000피는 이제 못 보는 건지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고 제가 시장 흐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도요, 어떠한 전략도 시장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먼저 시가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이죠. 코스피 지수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자, 코스피 선물에서 드디어 7월 10일 날 4% 이상의 시가갭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15일 날이죠. 저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4% 이상의 시가갭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면요, 이러한 시장에서 지수에 시가갭이 발생된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축소될 수가 있다. 낙폭의 기울기는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파란색이 주가 지수라면요,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우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언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냐면요, 주가 오르지 않았을 때, 재미없을 때, 이때는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으시죠? 뭐 재미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뭐 이럴 때는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넘어갈 때,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그때들 많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십니다. 제 동기들, 친한 친구들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때 점심 밥도 먹기 힘들다. 그만큼 너무나 바쁘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큰 상승 흐름이 많이 들어왔을 때 나오지는 않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폭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자, 폭락이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우상승하고 있을 때는 폭락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단기간에 과열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뭐 4, 5%? 뭐 이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10% 이런 폭락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올라가다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죠. 상승 추세 꺾이고 뭐 15%, 20% 이제 조정 나오고 이제 20% 지수가 빠지면 이제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공포가 계속해서 커질 때 마이너스 10% 이상 매도 클라이맥스가 이런 바닥의 영역에서 터지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락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큰 폭락을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우선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폭락 말고 가장 큰 상승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부분,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럴 때 슈팅이 나오면은 너무나 좋겠죠. 이럴 때 뭐 플러스 10%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는 뭐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급등하면 뭐 일부라도 팔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주가 지수는 이러한 상승 국면에서 큰 슈팅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이러한 큰 상승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하락할 때도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공포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가장 큰 폭락이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10%가 뜬다. 이러한 극도의 매도 클라이맥스가 터졌다. 그리고 나면은 빠른 급반등이 나오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폭락이랑요, 가장 큰 상승은 서로 붙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폭락 구간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조금은 인내하셔야 된다. 더 힘들지만 팔더라도 이러한 큰 상승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때 좀 올라가면 그때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신용이나 뭐 그런 것들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급락장에는 이미 좀 늦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은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요.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뭐 너무나 과거의 데이터는 뭐 IMF 때 그때는요. 뭐 어떤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뭐 정확한 어떤 신뢰도 높은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최근 20년 동안의 자료만 본다라면요. 08년 금융위기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그때의 최저점보다도 밸류에이션, 주식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더욱더 지금 낮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이 있다. 하단의 폭은 제한적이지만 상방 룸은 대단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요. 뭐 주가 수익 비율 지금 6배, PER이라고 하죠. 6배 이하거든요. 보통은 이게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로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이 확장되는 국면, 좀 유동성이 풍부한 그러한 시점에서는 한 13배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었죠. 2,000포인트 넘었다가 1,000포인트 이하, 900 이하로 깨졌습니다. 그때 바닥, 최저점보다 지금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더 낮다. 이익이 08년도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은 코스피가 900포인트보다 낮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괜찮다. 그만큼 역사적인 저평가 기간이다.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시장을 뭐 매크로 지표 뭐 어떤 그런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요.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시장에 굵직굵직한 것들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새벽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 금요일 날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반도체의 이익 피크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저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하죠. 다음 주 수요일 날요. 시장 컨센은 지금 한 6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YOY죠. 전년 대비해서는 한 600% 정도 큰 폭의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요. 작년 3분기부터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감률은 여전히 2분기에도 매우 큰 폭으로 가파른 그런 실적 증가율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조금씩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장이지만요. 저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반도체 너무나도 어렵죠? 자, 그럼에도요. 저는 반도체에 좀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들 웃으셨고 많이들 울고 계시고 많이들 힘드시죠? 저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반도체다.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모든 산업들 중에서요. 이 반도체의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다고 말씀드려요. 왜 많은 것들 중에 왜 우리는 반도체에 투자해야만 되냐?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AI로 인해서 전 세계가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요. 이 AI 생존 경쟁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없으려면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무기를 탑재하는 그러한 지금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이죠. 반도체 고객사들의 어떤 충족량의 지금 50% 정도밖에 지금 물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또한 지금 반도체 중요한 국면에 있어요. 반도체는요, 지금 P에서 Q의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은 가격에서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그러한 수익성 개선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님, 5년 내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 2배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보면요. 이 반도체를 못 구해서 지금 아비규환인 상태다.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가파를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산업이에요. 왜 많은 분들께서 시장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요. 왜 반도체의 수급 쏠림이 이렇게 심하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적 때문에요. 다른 것들 몇 조 올랐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반도체가 수백 조나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바로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시가갭이죠. 저는 데이터 전문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시장을 수십 년간 분석을 하는 데이터 전문가인데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어떠한 종목들이 시가갭에 많이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 10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10종목을 뽑아보니까 SK스퀘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상위 4위가 다 반도체고요. 쭉 보시다 보면요. 전력기기에도 반도체 때문에 필요하죠. 반도체죠. 반도체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죠. 시장에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은 반도체 업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은 매우 빠르지만 굉장히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폭이 커요. 상승과 하락의 진폭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률을 보게 된다라면은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중심 지수죠. SOX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확인해 본다라면요. 나스닥이 16.59%가 올랐다라면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연평균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6.7%라는 매우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에 주목하셔야 된다. 참고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CAGR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정말로 이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매우 파워풀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도체 주식은 뭐 수익률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반도체 투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면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많은 돈을 벌지만 번 거 그대로 증설을 해야 돼요. 번 거 그대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 투자법과 반대예요. 지금 모든 주식의 대전제는요. EPS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주가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실적이 좋은 거 좋을 때 사서 실적이 더 올라가는지 잘만 체크하면 되는데 반도체주는요. 실적이 좋을 때 가장 정점일 때 이미 주가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사이클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이 정점에 있을 때 전에 탈출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또 모두가 힘든 시장이지만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반등이 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웃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회를 꽉 잡으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앞서서 시장 진단과 함께 반도체주 섹터까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장 진단의 토대로 전문가님의 대옥의 검색기까지 활용한다면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공략주를 한번 공개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정관님 오늘 준비해 주신 공략주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시 한번 왔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죠. 반도체 대장주죠. 종합반도체. 지금요 기술적으로 과대 낙폭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가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적 지표에서 과대 낙폭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도 저는 상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요 이 종목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날 7월 13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최대 상승률 17%가 나왔는데요. 물론 그 뒤로 이틀 연속 지수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나왔지만 매력적인 기업이 매력적인 가격에 다시 한번 왔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소부장 테스. 가장 힘이 강력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종목도 7월 13일 날 방송에서 이 종목 제가 히든 공략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이렇게 그 뒤로 7월 13일 날 말씀드렸는데 바로 24%라는 빠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하락 나오다가 이제 매도 힘이 약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양봉 나오고 매도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시가게 나오고 두 번 연속 나오고 시장이 급락할 때도 이렇게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는 것들은요. 이렇게 빠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나서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매력적인 가격에 왔고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SK. 그리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요.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외주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많이들 주식 해보셨다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가 반도체 종목들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PSK죠. 반도체 소부장이죠. 7월 13일 날 방송 때 말씀드리고 그 뒤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흐름들이 보이시죠? 방송일 종가 대비해서는 14% 상승했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까지 위치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요, 반도체. 기술적으로 너무나 급락이 나왔었죠. 과대 낙폭 구간에 있다. 기술적으로라도 빠른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7월 13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18%라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 급락에 오늘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까지 나왔다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종목들 우리 다시 한번 공략해 본다라면은 시장 반등에 가장 빠른 상승 탄력 보여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짚어주신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준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과 전략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대호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공부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 오늘 선물 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신호들이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략으로 공략해 주신 지난주 종목들이 바로 다음 날에도 두 자릿수 때 급등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공부방 7월에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김대호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